안녕하세요. 데니얼입니다. 오늘은 갤럭시북 3 프로 360 NT960QFG K71AG 2022년 2월 1일 갤럭시 언팩에서 공개된 최신 노트북 리뷰입니다. 갤럭시북 프로 360 NT960QFG K71AG 구성품은 갤럭시 프로 3 노트북 본체, 그 다음에 65W를 지원하는 고속 충전기 어댑터 1개, 그 다음에 양쪽 모두 USB-C 포트로 되어 있는 케이블 1개, 그 다음에 삼성 S펜, 그리고 간편 설명서와 매뉴얼 각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인텔 i7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는 16인치급, 즉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40.6cm인 3K 해상도를 지원하는 터치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제가 리뷰하는 이 갤럭시북 3의 컬러는 바디 컬러가 그라파이트 컬러이며 좌우 측면에 각각 3개의 단자 포트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좌측면에는 HDMI, 썬더볼트 4, USB-C 타입의 포트 2개가 되어 있고요. 우측면에는 마이크로 SD 카드 리더기, 그 다음에 USB 2.0 포트, 마이크와 이어폰을 사용할 수 있는 3.5mm 멀티 단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상단은 독립 키패드가 포함된 풀사이즈 키패드를 적용했고요. 지문 인식이 가능한 전원 버튼을 우측 상단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변화된 이전 세대와 달라진 점은 클릭 패드가 2세대에 비해서 30%가량 더 커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래픽이라든가 문서 편집 작업할 때 훨씬 더 다양한 터치 입력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60도 회전하는 터치 스크린을 사용하는 노트북이라서 힌지 무브먼트는 최초 0에서 30도, 40도 각도까지는 부드럽게 움직이고 90도에서 180도, 360도 넘어갈 때는 다소 압력이 있는 편입니다. 후 측면, 즉 후면부의 좌우 측면에는 스피커망이 보이는데요. 그 내부에는 5W 출력의 우퍼 스피커와 2W 출력의 트위터가 각각 한 세트씩 내장되어 있습니다. 즉 모두 4개의 쿼드 스피커 시스템을 적용했는데요. 사운드 세팅은 AKG에서 담당했습니다. 노트북 사운드 출력치고는 크게 괜찮은 사운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갤럭시북 프로 360 해당 리뷰하는 노트북의 무게는 삼성 홈페이지 제원상 약 1.66kg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전자저울에서는 한 1.5364 이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원상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6인치급 노트북인데 무게가 약 1.6kg대라는 것은 휴대성이 그만큼 좋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두께가 가장 두꺼운 부분이 1.45 정도 되고요. 가장 얇은 부분이 1.28 정도 됐습니다. 좌측면 보시면 HDMI 단자, 썬더볼트, 그 다음에 65W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USB 단자가 있습니다. C 단자가 있는데요. 2%일 때 배터리 잔량 2%일 때 완충하면 19시간 정도 되고요. 배터리 잔량 2%에서 30분 충전하면 약 35% 정도 충전이 됩니다. 다음은 갤럭시북 프로 윈도우 11 버전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리뷰하고 있는 갤럭시북 3 360 이 모델에는 윈도우 11 홈 버전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과정에 제가 좀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은 면은요. 될 수 있으면 그 지문 인식을 윈도우 설치하는 과정에 하시라고 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윈도우 설치할 때 하시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 핀 번호를 계속 입력을 해야 돼요. 윈도우가 재부팅되는 과정이 몇 번 있습니다. 삼성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 업데이트도 해야 되는데 꽤 귀찮으니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리뷰하고 있는 갤럭시북 3 프로 360 NT960 QFG K71AG에 장착된 하드디스크는 NVMe 방식의 512기가 SSD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모델명은 MZVL2512 HCJQ00B라는 모델이고요.
벤치 테스트는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 8.0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설정은 NVMe 방식으로 했고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제 그 시퀀셜 128K 요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나와 있는 수치가 삼성전자의 그 세미컨덕터 카테고리 들어가 보시면은 요 해당 그 SSD의 재원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 기준과 비교했을 때 수치상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요런 부분 생각해 보시면 무슨 차이가 있겠냐 싶지만 뭐 그래도 재원상 그 재원표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보면 어, 뭐 안심하고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측정 속도가 꽤 괜찮게 나왔거든요.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아니면 뭐 많은 그 4K 뭐 이런 데이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부분이 좀 민감하실 거예요. 근데 노트북에서 사용하는 작업 속도 정도는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SSD 속도였습니다. 프로세서는 인텔의 13세대 i7 코어 i7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고요. 메모리는 LPDDR5 16기가 탑재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메모리가 어떤 메모리인지 CPU-Z 벤치마크 프로그램에서 읽어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도 써봤는데 정확하게 그 데이터 값은 안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온보드 방식이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갤럭시북 3 프로 360 이 노트북에 그 장착된 시스템 메모리는 온보드 타입입니다. 온보드 타입으로 해당 모델은 16기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CPU Z로 사용을 해서 멀티스레드 테스팅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 나와 있는 레퍼런스 AMD 라이온 1950X와 비교했을 때 스레드 수준이 저 정도 나왔는데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독립 키패드가 포함된 풀사이즈 키보드를 사용을 해서 MS 오피스 문서 작업을 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타건감은 뭐 이러한 그 고급형 외장 그 키보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데요. 노트북에서 사용하는 수준으로는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타율도 높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독립 키패드가 있어서 오피스에서 엑셀 작업할 때 숫자 입력하기 편했습니다. 화면도 16인치 화면이어서 그렇게 시인성이 나쁜 편도 아니었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그 MS 오피스 엑셀 같은 거 작업할 때 보고서라든가 아니면 평가서 같은 걸 이제 서로 직원들하고 교환을 하는데요. 저는 보통 출력을 해가지고선 그 종이 그 위에다가 인쇄물에다가 펜으로 표시해서 넘겨주곤 했는데 이 S펜을 사용을 해가지고선 이렇게 직접 문서에다가 해당 항목 수정할 부분 이렇게 표시해서 넘겨주니까 그게 또 굉장히 편리하더군요. 이게 요런 또 그 좋은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게 회사나 이러한 그 스터디 그룹 뭐 예를 들어 대학원 같은 경우는 뭐 대학교의 뭐 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용을 할 때 윈도우 PC를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요런 부분도 실용하면 굉장히 실용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S펜으로 문서 작업 편집하는 것도 꽤 재미가 있더라고요. 다음은 이제 디스플레이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2880, 1800의 권장 해상도를 지원하는 WQXGA 아몰레드 패널을 사용했습니다. DCI P3 기준으로 컬러 브룸이 120% 정도 되고요. 주사율은 120Hz입니다. 360도 회전하는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노트북에서 액정을 뒤집으면 태블릿으로 변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무릎 위에서 본다. 소파라든가 뭐 침대 위에서 볼 때는 일반적인 노트북은 좀 불편하죠. 그렇지만 갤럭시북 3 프로 360은 이렇게 액정을 완전히 뒤집어서 태블릿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무릎 위에 놓는다든가 가슴 위에 올려놓고 본다든가 하는 이러한 그 다양한 스탠드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장점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탠드 모드, 그 다음에 태블릿 모드, 뭐 거치형 모드 이렇게 각도 조절이 굉장히 잘 됩니다. 힌지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넷플릭스를 실행을 해서 넷플릭스 중에서 4K 해상도로 제작된 오리지널 컨텐츠들을 감상을 해봤는데요. 3K 해상도 수준이지만 요 명암비라든가 그 다음에 해상도가 굉장히 좀 준수하다고 해야 될까요? 꽤 볼만했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넷플릭스하고 뭐 디즈니 플러스 TV 등에 있는 콘텐츠를 봤는데요. 넷플릭스가 가장 볼만하더라고요. 그 다음은
갤럭시북 3 프로 360 구매자는 클립 스튜디오 1년 무료 사용권이 지급됩니다. 종이 그 사용권은 아니고요. 라이센스 코드가 지급됩니다. 그래서 그 바탕 화면에 아니면 그 시작 버튼 누르시면은 다운로드 경로가 나오니까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태블릿 모드로 완전히 액정을 접은 다음에 X펜을 사용을 해서 클립 스튜디오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그런 그 작업 프로 그 작업가가 디자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클립 스튜디오로 어느 정도 필압이라든가 브러쉬가 나오는지 소재를 받아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제 의견입니다. 어디까지나 저란 사람 의견을 봤을 때는 뭐 프로들이 그런 그 와콤 타블렛 사용하는 정도까지는 안 될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 스케치라든가 그 다음에 선화 작업 정도 하는 용도로는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소재 찾기에서 다운받은 브러쉬를 사용해서 뭐 이렇게 더 씌워보는 다른 분들이 올리신 그런 스케치를 바탕으로 선화 작업도 해보고 뭐 색칠 작업도 해봤는데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보면은 카페 같은데 그런 데서 이동할 때 노트북 하나 가지고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내장 웹캠은 1080p 해상도를 가지고 있어서 꽤 괜찮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노이즈도 없고 야간 실내인데도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뭐 줌이라든가 화상 통신하는 분한테는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갤럭시 앱 통합 로그인을 지원합니다. 요게 그 저처럼 갤럭시 S 시리즈하고 그다음에 갤럭시 버즈 그다음에 갤럭시 워치를 쓰시는 분들은 갤럭시 북 혹은 갤럭시 S 탭까지 있는 분들이라면은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게 통합 로그인 방식을 지원하기 때문에 삼성 계정을 로그인하는 순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삼성 모바일 기기, 물론 그것들이 전부 삼성 계정에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로그인하는 순간 갤럭시북에 리스트업이 됩니다. 기기 목록이 한 번에 다 올라오죠. 그러면 최근 로그인한 정보, 위치, 시간, 로그인 정보가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 기기들 온라인 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거 사용해 보면 꽤 편해요. 아마 이거는 그 애플 생태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더 절감하실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갤럭시 버즈 라이브 블루투스 이어폰의 그 충전도 케이스를 열면은 연결 파워 창이 뜹니다. 그래서 배터리 잔량, 이어폰 유닛의 배터리 잔량, 그다음에 충전 케이스에 배터리 잔량까지 표시되고 빠르게 연결되고 어, 이 노트북에 있는 그 제어 창에서 갤럭시 버즈의 온오프 볼륨 조절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꽤 편하죠. 실제로 써보면은 계속 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그러니까 삼성 기기를 모두 갖고 계신 분들이 계속 이렇게 생태계에 연동되는 기기를 써보시면은 다른 제품을 사용하기 힘들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그 편리함 때문이죠. 다음은 갤럭시 S22 울트라를 갤럭시 북 3 프로 360에 연동하는 과정입니다. 퀵쉐어를 통해서 서로 연동을 하면은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지금 노트 바탕화면에 있는 사진 한 장을 제 갤럭시 S22 울트라로 보냅니다. 마우스로 클릭해서 끌어와서 드래그 앤 드랍하면 바로 스마트폰으로 전송이 됩니다.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게 저 혼자일 때보다는 여러 명이 만약에 갤럭시 S 시리즈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갤럭시 Z도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사진과 문서를 지금 이렇게 쉽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까지 전송이 되니까 굉장히 작업 속도가 편하고 능률이겠죠. 예를 들어 스터디 그룹이라든가 뭐 조별 과제 같은 거 수행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편하겠죠. 다음은 우측면 포트에 있는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을 활용하는 예입니다. 저는 그 액션캠으로 촬영한 영상을 노트북에서 컷 편집을 주로 많이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영상을 확인해야 될 때 외장 카드 슬롯을 카드 리더기를 안 가져온 경우가 있으면 정말 답답하죠. 케이블 연결할 필요도 없고요. 웹캠이나 그다음에 카메라에서 마이크로 SD 카드 빼서 갤럭시북 3 측면에 있는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에 꼭 꽂아서 바로 영상 컷 편집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파일 열기해서 영상이 제대로 촬영이 됐는지 간단하게 영상 클립을 재생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소소한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확실히 그
마이크로 SD 카드. 근데 여기에 좀 아쉬운 부분이 이제 SD 카드냐 마이크로 SD 카드냐 이런 선택의 분야겠죠. 다음은 좌측면에 HDMI 포트는 화면 출력만 가능합니다. 아웃풋 단자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결한 다음에 윈도우에서 디스플레이 제어 들어가셔서 디스플레이 복제하시든가 아니면 확장 모드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작은 화면을 큰 모니터 외장 모니터에 확장해서 쓰는 용도로 사용하시든가 아니면 모니터를 두 개로 나누는 듀얼 모니터 방식으로 사용하시든가 하면은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문서 작업 많이 하시면서 이러한 사내 인프라넷을 사용하시든가 이런 경우 할 때는 확실히 편하고요. 외장 키보드 연결하고 외장 마우스까지 연결하면 데스크탑이 필요 없을 정도로 편합니다. 네, 지금까지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 샘플링을 들어보셨는데요. 쿼드 스피커가 꽤 들을만하지 않나요? 이 정도면 저는 좀 준수한 노트북 스피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갤럭시북 3 프로 360 NT960QFG K71AG라는 신형 노트북 리뷰를 해봤습니다. 360도로 회전이 되는 터치 스크린과 S펜이 조합이 된 인텔 i7 프로세서 탑재된 노트북. 정말 꽤 괜찮은 윈도우 노트북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데니얼이었습니다. 제 리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